여러분은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는 저의 무지로 인해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제가 겪은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노인 대상 보이스 피싱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법 등을 미리 알고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주부 박영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평생 병원 청소 일을 하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으로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지요. 지난달 화요일 오전 시장에 다녀와 점심으로 먹을 된장찌개를 준비를 하고 있던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최근 홈쇼핑에서 시킨 택배와 관련된 일인가 하고 받았습니다. 정중하고 엄격한 말투의 남성이 박영순 씨, 본인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김민준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요. 공식 조사를 위한 통화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무실 소음과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검찰청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 혹시 경기도 성남 출신 정승훈이라고 아시는 지인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이었기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준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현재 박영순 씨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마약 거래와 도박, 자금 세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8천만 원의 불법 자금이 귀하의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대포 통장이라뇨?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피해자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상황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검찰청에서는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 씨의 계좌는 불법 도박과 마약 거래,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된 10개 계좌 중 하나입니다.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 계좌 추적 중입니다. 저는 손에 땀이 배어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앉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겨우 말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진정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공식적인 용어들이 섞여 더 신뢰가 갔습니다. 지금 박 씨의 자산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범죄 조직이 계좌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자산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노후 자금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불안함을 눈치챘는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 확인되면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 협조해 주시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국가 보안 시스템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곧 보안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클릭하셔서 즉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마시고 제 안내에 따라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사실 TV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검찰청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치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야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은 평생 모은 것인데 정말 위험한가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발신자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였습니다. 방금 보내드린 보안 프로그램을 즉시 설치해 주세요.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제가 원격으로 계좌를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통화하면서 제 지시를 그대로 따라주세요. 저는 손이 떨려 링크를 누르려는 그 순간 딸 미영이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 표정을 보고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대. 지금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대.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당장 전화 끊으세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로 그 링크 누르면 안 돼요. 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제 손에서 전화를 낚아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어요. 검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그런 조사 안 해요.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보낸 건 악성 앱이에요. 설치하면 통장 돈 다 털릴 뻔했어요.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이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며 엄마 괜찮아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딸은 컴퓨터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정부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는 수법이에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특히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을 잘 모르는 노인분들이 주 타깃이에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그럼
내가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앱을 설치했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없어졌을 거야? 네, 맞아요. 그 앱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 사기꾼이 엄마 폰을 조종했을 거예요. 은행 앱에 접속해서 돈을 모두 이체하고 증거도 지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다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경찰서로 함께 가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이버범죄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발견하셨네요. 요즘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범죄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안다고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낯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저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딸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제 은행 앱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혹시 몰라서 모든 금융 앱 비밀번호를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도움으로 모든 은행 앱과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보안 설정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제게 스마트폰 보안에 관한 기본 수칙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모든 금융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신경 써야 해요.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딸이 그때 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링크를 눌렀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는 이런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어.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또 다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바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딸에게 알렸습니다. 딸은 금감원 공식 번호를 찾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했어. 확인해 보니 역시나 사기였습니다. 제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말대로 이런 사기는 한 번 노린 사람을 계속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모든 금융 앱의 보안 설정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또래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 모임에서 제 경험담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검찰이나 경찰을 자칭하는 전화 조심하세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난달에 국세청이라면서 세금 환급해준다고 전화 왔었어.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물어봐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확인차.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사기래. 또 다른 친구 이정숙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2천만 원을 날려버렸어.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면서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했어. 안전 계좌라면서 불러준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돈은 찾을 수 없었어.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다니. 친구들과 이런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 많이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구대 경찰관이 노인정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경찰관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도 많습니다. 자녀나 손주 행세를 하죠.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을 사칭해 세금 환급이나 이자 지급을 미끼로 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며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이정숙 씨처럼 모든 돈을 잃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이 끝난 후 노인정에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동네 노인정 회원 중 한 분이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였는데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인정 회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단체 채팅방에 알리자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수상한 전화가 오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인들을 위해 간단한 사용법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생소한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서 배운 대로 일단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순 어머님 맞으신가요? 제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준호 경이라고 합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또 사기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영순님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연락드렸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문자에는 경찰청 공식 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진짜 같기도 하고 혹시 확인해 줄래? 딸은 문자에 적힌 번호를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더니 실제 경찰청 번호가 맞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번호로 직접 걸어보세요. 발신자 표시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라는 응답을 듣고 제 신고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정말 경찰청에서 전화한 것이 맞았습니다. 신고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이었습니다. 박영수님 지난번에 신고하신 보이스피싱 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정말 귀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노인분들께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안전 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래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기뻐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교육 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찰서에 갔어. 디지털 안전 지킴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 경험자들과 전문 경찰관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쉽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기지만 이제는 메신저나 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 녹음본을 들어보며 사기꾼들의 화법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급하게 판단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가족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과 금융앱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도 자세히 배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는 디지털 안전 지킴이 활동가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자신이 없었지만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피해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 링크를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통장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경찰에서 배운 내용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딸은 더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이스피싱 유형과 대처법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엄마 이걸로 설명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례별로 정리했어요. 딸이 만든 자료는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범죄, 연루, 협박, 가족, 사칭형, 자녀나 손주 행세, 급한 돈 요구, 금융기관, 사칭형, 이자 지급, 환급 미끼,
개인정보 탈취, 택배, 사칭형, 배송 문제 알림 문자, 악성 링크 유도, 지원금 사칭형, 정부 지원금, 지급 및 개인정보 요구. 이 자료를 활용하니 강의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디지털 세상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 돕는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강의 준비도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제 또래 친구들이 저를 디지털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주 조언을 구합니다. 영순아, 이 문자 괜찮은 거니? 이런 앱 깔아도 되는 거야? 카톡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스스로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알게 되면 바로 노인정 채팅방에 공유하고 강의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나이 든다고 뒤처질 수 없으니까요. 이런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우리 세대도 충분히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움의 속도가 조금 더디고 실수할 수 있을 뿐 계속 배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사기꾼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라고 유도하는 수법이야. 의심해봐야 해. 이런 직감도 중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노인들도 당당하게 적응하고 즐기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한 노후를 지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